네, 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1강 지금 1시간 저도 좀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팠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대표님들이 오늘 굉장히 연령대가 되게 젊으신 대표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대표님도 아직 50대시죠? 40대시죠? 30대라고 봐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또 나이를 제가 또 올려서 말씀드렸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대표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세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유의하게,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시간엔 좀 핫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25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법인들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자사주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또 이제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주식, 자사주에 대한 어떤 활용으로 인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50분 동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예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네. 삼성전자에서 그저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KBS 여타 등등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3조 소각 삼성전자에서 한다고 했고요. 요거를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58,000원대로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자면 내용을 보자면 3조 원의 규모를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의 목적은요.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최근 매입한 이 최근이라는 거는요. 전년도 11월 달 임시주총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한 3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을 했고요. 또 향후에 같은 규모의 3조 정도의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했느냐도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번 주식 소각 결정은 24년도 여기에 있네요.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 주식에 관한 소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상장 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할 것에 대해서는 5천억 원 정도는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지분 보상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2조 5천억 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빼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상장 주식, 상장 법인인 경우에는요, 자사주의 가장 큰 목적을 왜 하느냐? 주식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수많은 전 국민이 실은 이 상장 주식의 투자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주식 가치가 굉장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날개를 달듯이 올라가서 투자자들이 이익 회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들, 주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대규모로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소각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 투자자분들. 혹시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한 50% 정도는 있으시던데. 자녀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은 지금 계신 대표님들 상장법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저희 정일의 가업승계 이렇게 시청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99.99999% 무슨 법인이다? 비상장 법인입니다. 근데 비상장 법인에서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주식가치 제고 올리기 위해서 이 자사주를 할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잉여금 환원이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잉여금을 환원하고 엑시팅하는 전략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업승계의 주식 가치를 뭐 1차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향후에는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플랜들을 짤 때 자기 주식 보유, 처분, 소각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자기 주식을 하고 이런 그 법인들의 첫 번째 고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 뭔가를 처분하고 빼갖고 나오고자 하는 거는요,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결론은 항상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 아까 이제 1강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매년 남은 이익들이 쌓여서 주주에게 나가야 할 돈인데 안 나간 거잖아요. 이 안 나간 것들이 쌓여서 처분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이거를 왜 처분을 업력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왜 계속 쌓아만 놨을까? 왜 쌓아놨을까? 대표님, 잉여금 한 30억 이상 되세요? 잉여금요? 네, 재무제표상 통장 잔고 말고 있으시죠? 여기 대표님은 있으시죠? 그간 그런 배당 혹시 많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유는요, 배당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배당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주의 몫인데 배당을 여태까지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말 눈깔사탕만큼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재투자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계 새로 사고 노후화된 거 깔고 현장 레일 깔고 뭐 새로운 거 뭔가 도입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말로 좀 빼간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드시는 게 사실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는 보면요, 또 뭐냐면 현금이 부족해요. 나 하고 싶어. 재무제표상 50억 쌓여 있어요. 근데 배당하시죠. 올해 한 5억 정도 배당하시죠. 라고 마음은 딱 먹으셨는데 뭐가 없어? 실제로 통장 잔고에 현금이 없어요. 통장에는 근데 지금 유동자금이 별로 없어요. 1억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케이스들에 따라서 실은 배당도 적극적으로 실행이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자 마음 먹는데 출구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몰라서, 또는 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실은 계속 쌓였다라고 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혜래 가업승계 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법인 컨설팅을 뭐 그냥 일반 금융 컨설팅은 한 20년이 물론 넘었고요. 법인만 지금 16년 차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1년에 뭐 200개, 300개 업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회사의 잉여금이 많은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옆에 대표님들 만약에 10억 쌓인 대표님하고 100억 쌓인 대표님하고요. 누가 더 부자예요? 100억이 더 부자예요. 그렇죠? 100억이 부자인데 이게 좋기만 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막 은행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고 무슨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잉여금이 쌓여서 이제 한 30년 차 정도 되셨고 30세인데 벌써 한두 살에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가업 승계를 좀 고민을 한다거나 또는 잉여금이 갑자기 이익들이 좀 많이 늘은 법인들도 있으세요. 최근에 뭐 정말 단기 순이익이 5억, 10억씩 매년 한 5년만 쌓여도 50억, 60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상 이 잉여금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순자산 가치에는 일반적인 그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40%, 순자산 가치 반영익률이 40%고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 과다 보유인 경우에는 이 잉여금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 가치의 폭이 60% 정도 가중평균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 처분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도 좋기만 하다면 그냥 우리 법인에 100억 잉여금 있어. 뭐 500억 잉여금 있어. 너무 행복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허수인 경우도 많고요. 허수. 가공으로 인해서 허수인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내가 이제 주식을 내 자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팔거나 증여하거나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속 발생 시에는 세금의 폭탄을 우리 가족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법인의 이익금을 좀 적절하게 관리하는 건 항상 필요한데 여태까지 왜 못하셨을까 보면은요, 우리는 대표님이고 이사님이고 감사님, 실은 이제 법인의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경영인의 입장이 있고요. 처음에 설립하실 때 납입자본금을 투자한 주주이기도 해요. 거의 이것도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주주를 납부한,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면서 경영인이 일치되는 사례가 중소기업에서는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식은 하나도 없고 본인은 CEO 개념으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없으시죠? 네. 뭐 임원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다 나는 우리 법인의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다. 주식 보유를 하고 있다. 안 드세요? 없으세요? 저기 대표님, 그쵸? 예.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임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수나 급여 상여, 그러니까 퇴직금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주 권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뒤로 이렇게 미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은 배당입니다. 매년 할 수 있고요. 올해 지금 2월달, 3월달 정기 주총 기간을 통해서 정기 배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중간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당의 시기적으로 나누어진 구분인 거고요. 또 배당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균등으로 해서 내 지분율대로 받느냐, 정률 배당이라고 하고요. 차등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인한테도 차등 배당을 뭐 지분율이 좀 작은 자녀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절세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라서 실은 아까 얘기한 가족법인,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법인의 차등 배당을 작년부터는 열심히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등 배당이 절세의 항목인 거는요, 이 가족법인에게 하는 배당 자체가 불균등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법인세도 비용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과표도 낮아져서 내 개인이 내야 하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바뀌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주주 1인당 1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핫하게 이 가족법인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요 차등 배당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 차등 배당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모든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위의 부분은 대표님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각각 법인에서 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법인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시가로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불균등하게 뭐 액면가하고 시가가 좀 다를 때 나중에 지분을 신주인수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시가로 해서 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익금에서 아예 그냥 배당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당은 실은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익금을 내가 만약의 경우에 올해 한 10억 정도 뭔가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당만으로 받으려면, 소극적으로 받으려면요, 내가 한 해에 10억을 배당을 받아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씩 정도 받냐? 아주 소극적인 대표님들은요, 2천만 원 미만씩 배당을 받습니다. 그거는 아실 거예요, 아마. 종합소득 과세로 넘어가지 않는 분리과세까지가 이자 플러스 배당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이 가장 싸다라고 이미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15.4% 원천징수 끝.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보면은요, 아니 그거 해서 어느 세월에 10억을 내가 마련하냐고요. 10년, 20년? 언제까지? 그 법인 청산할 때쯤? 그래서 얘가 큰 금액은 방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주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액, 뭐 고액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는 고액은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이상.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예정을 했을 때 약 35% 이상 구간이라고 보면 저는 고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액의 현금을 엑시트할 때는요, 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자본 환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자본금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감자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님께서 아니면 우리 주주가 납입했던 자본금을 그냥 세금 없이 액면으로 그냥 가져오는 개념이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막 이 어려운 것들을 행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주식은 아다시피 보유가 있고요, 소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넥벌을 하느냐 아니면 우회로 해서 배우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식이 아니더라도 감자소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예 자본금이 줄어드는 개념의 감자도 자본 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요, 잉여금 엑시트,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투자했던 지분을 자기 주식으로 매입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또는 차명 주식이 있다면 차명 주식을 내가 개인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은 정말 좋겠는데 명의신탁 해지가 법적 요건으로 어려운 상황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개인이 사갖고 오기에는 또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회사에서 얘를 사갖고 왔다가 처리를 하는 방법들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님 입장에서 요건 대표님의 입장, 여기는 내가 주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인출을 통해서 현재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고액의 가지급금이 있다던가 가지급금 한 5억, 10억 이상이 있는 경우 엑시팅 전략을 해서 얘를 정리하는 걸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끝으로는 가업승계 절세 전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자사주, 자기 주식을 왜 우린 자꾸 얘기하고 활용할까요? 그냥 결론을 먼저 그냥 제가 그냥 앞에다 딱 했어요. 왜? 세금이 싸기 때문이에요. 세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급여로 받았을 때 6억의 예를 들었을 때요, 종합소득세 약 2억입니다. 거기에 4대 보험료 2,600 이상 나옵니다. 최종 세율을 해보니까 40% 세금이에요. 그러면 6억을 법인에서 갖고 나오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거는 3.6억이다. 그 중간에 누가 먹는다? 국세청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았을 때는요. 이게 물론 이제 급여가 얼마고 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거는요. 대표님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급여가 뭐 6천만 원인 대표님도 있고 3억인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은 실은 요 최종세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배당으로 6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당 6억을 받으면은요, 세율에 1.6억 정도 빠지고요. 4대 보험료, 얘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건보료. 무서운 세금이라고 표현하죠. 예, 준조세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으로 너무나도 많은 세금이 이렇게 세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세율도 36%에 육박해서요. 3억 8천 정도 내 통장에 꽂힙니다. 퇴직금은 실은 뭐 매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넣은 이유는요. 한 번 정도는 정산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행 조건이 된다면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넣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약 5억 정도. 물론 이것도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합소득 과세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본거래예요. 그래서 자사주, 신자본 환호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뺄게요. 세금이 없죠. 그냥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자사주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시가로 보는 거거든요. 액면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로 해서 자사주를 할 때 일반이라고 표현한 건 그냥 아까 직접이라고 되어 있는 내 거를 그냥 법인에다가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양도인 경우에는요. 세금이 약 1.4억 정도가 발생하고요.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포함을 하니까 22.7%를 떼고 약 4억 6천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나한테. 그리고 언제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내가 결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고점일 때 하는 게 내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을 때 적은 주식을 팔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스톱이 아니고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